요즘 정말 그 모든 매체에서 그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말하고 왜 위기인지 분석하는 뉴스가 정말 진짜 쏟아지고 있는데,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제 위기론에 대해서 그냥 그 직원으로서 회사 내부의 좀 분위기가 어떤지, 뭐 블레인드라든가 이런 데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, 순전히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, 이번에는 그런 어떤 게 달라져서 도대체 이제 이런 위기가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든입니다. 조셉입니다.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최근 한 1년? 길게 보면 한 2년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긴 했는데, 정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진짜 막 그런 똑같은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예전에는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뭐 삼성인데 당연히 잘하지 않겠냐 이런 글이 많았는데, 이제는 댓글에서도 굉장히 민심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큰 회사가 뭐 한 1년 만에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게 불가능하잖아. 그래서 나도 이제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좀 변하기 시작했다고 느낀 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아마 회사가 좀 옛날이랑 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종종 하곤 했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전의 삼성전자는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경영을 하실 때 그 시절의 삼성전자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영상 끝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 회사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고,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들 생각도 이제 말씀드릴게요.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과 이기영 회장님 전후로 한다면 한 2013, 14년 정도 전후로 보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네, 진짜.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신근경색으로 쓰러진 시기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딱 2014년 5월이더라고요. 그래서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, 1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만약에 이제 그때부터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, 10년이면 큰 회사라도 충분히 변할 만한 시기고, 그래서 그동안 변했던 것이 쌓여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조셉도 이건희 회장님이 있던 시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, 이건 회장님이 계실 때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혹시 어떤 좀 차이점을 느낀 게 있는지, 그런 걸 한번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볼까? 나는 이제 퇴사를 한 지는 좀 됐죠. 몇 년 됐죠. 근데 돌아보면 이제 전 경력자니까 경력직은 들어갔을 때 2주 정도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합숙을 하죠. 합숙을 하면서 이제 빨간 피를 파란색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 기간이잖아요. 그 기간이. 그때를 돌아보면 뭐였지? 사업 제일이었나? 아니 뭐야? 사업 보고 인재제일. 아니, 사업 보고의 인재제일. 이 두 가지. 음. 뭐 나머지 몇 개 더 있는데 기억도 안 나고. 아무튼 그때 느낀 건 요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경영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급성장했구나. 라는 경험치가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면 그 뒤에 10년가 내가 이제 최근 몇 년 이제 회사를 떠났죠. 그랬을 때 돌아본다면, 그 중요한 철학대로 했느냐, 지난 10년간 보면 아닌 거야. 정말 인재 제일 했는가? 어떤 거에서 그렇게 느꼈어? 어떤 이벤트에서 이 회사가 옛날에는 뭐 인재제일을 가치로 정말 잘 수행했는데, 뭔가 이거 약간 그런 정신을 잃은 것 같다라고 느낀 이벤트가 있었어? 뭐 제일 일단은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겨울이지만 지난 뭐 한 5년간 스타트업에서 좋은 인재들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갔죠. 어떤 곳은 현재 연봉의 2배, 어떤 곳은 뭐 들어오기만 해도 뭐 몇천만 원 지급, 엄청 이제 인재들 쭉쭉 빨아들일 때, 그때 특히 이제 엔지니어 분들, 이런 분들도 그렇고 했을 때, 내부에서는, 그냥 삼전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, 저렇게 준다고? 보니까, 내 거 입금냉 내역 보니까 모자란 거야. 물론, 이제 PSPI가 있던 시절이긴 하지만.
근데 그럼 내가 정말 느끼기에 내가 인재 제일이라는 철학을 지키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지. 그러면 그 철학이 아닌 기조였다고 하면 다른 철학이 있었겠지. 그 시점에 삼성전자의 인사 철학에 있어서는 인재 제일이 아닌.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 철학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고수해 갔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밝혀졌지. 왜냐면은 그 철학이 없다라는 게 몇 년 전에 삼전 신입사원들 기본 테이블을 다 올렸잖아. 5천인가? 얼마로. 그 얘기는, 인재제의를 통해서 사업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게 기존의 방향이었고, 그러면 그 뒤로는 인재제의가 아닌 상태로 사업을 최고로 만들 수 있다는 뭐가 있었을 텐데, 그게 아니니까, 인력 뺏기니까 뭔가 다시 뭔가 해줘야 되겠네? 라고 해서 다시 연봉을 올려준 거거든?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결국은, 무슨 철학으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최고의 위치에 올리겠다라는 거지 했을 때 인재제일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은 거지 결과적으로는. 뭔가 원래는 이제 그 좋은 인력을 이제 좀 지키고 수급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는데 그때 이런 거를 좀 옛날보다 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는 인지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 뭐 옛날에 그걸 잘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가 그 옴니아 만들고 있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면서 갤럭시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잡마켓에서 있는 사람 다 정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다시피 그 채용을 해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따라잡아서 지금 이제 갤럭시 위상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랬던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좀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그 지금 말한 사례도 그렇고 뭐 AI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거대하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채용 많이 했겠지만 뭐 약간 그때처럼 막 이슈가 될 정도의 뭐 그런 지금 좀 안 보이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. 뭐 나도 지난 10년간 느끼기에 약간 그 일부 네임드 그 뭐랄까 리더들은 그렇게 모셔온 것 같긴 해.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리더만으로 되냐라고 하면 아니지.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정말 주니어 엔지니어라도 좋은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다 같이 만드는 건데 그랬냐라고 하면 그건 퀘스천. 일단 조셉이 얘기를 했으니까 내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제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변했다고 느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처음 약간 이건희 회장님 이후에 처음으로 회사가 좀 옛날하고 달라졌네라고 느낀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갤럭시 노트 막 발표하고 배터리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원래 옛날 같으면은 아마 이제 그 책임자가 좀 강하게 그 질책을 당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포지션에서 이제 해임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일이 흘러갔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사고가 있을 때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높은 분이 아마 그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. 그때 그 동료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. 이번에 약간 좀 회사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다. 그 옛날 같으면은 바로 어떻게 말하면 모가지인데 분위기가 좀 다른데?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이게 마찬가지로 경력자 입장에서도 아니 2주간 가둬놓고 밀라노 선언이었나? 아니, 그치. 그 불량 도시 제품, 이름이. 불량 제품. 불도저로 다 밀고 뭐 그치. 했던 그런 액션들. 그러니까 품질.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그 높은 기준을 갖고 있었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액션들. 결국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느끼니까 사람들은 했을 때, 난 이런 조직으로 알고 있었는데? 하고 봤더니 이런 일 나도 뭐가 없어요, 액션이. 예, 특히 리더들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액션들이 안 느껴지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든이나 나 같은 그나마 중간 관리 역할 했던 사람, 허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별거 없네, 이제 안 하네 이런 거, 이런 기조를 가나 보네 라고 느끼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뭐 이제 주니어나 시니어들에게도 같이 이제 전해지겠지.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것들. 이런 게 뭐 비단 뭐 QC나 QA를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다
이제 체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뭐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뭐 어디까지 이렇게 뭐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최근에도 또 있었잖아. 그 버즈 버즈 3 품질 이슈가 있었는데 뭐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 나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느껴지는 거는 그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왜 이렇게 일이 됐는지 그거를 이제 좀 먼저 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진짜로 이제 밑에 실무자나 뭐 정말 고깃단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예전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시 이제 좀 돌려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큰 대기업의 사장님이어도 어떤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좀 돋보이는 느낌은 없었거든. 항상 왜냐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그 제일 위에 있고 항상 이제 존재감이 워낙에 강하시니까.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원으로서 최고의 성공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몸조심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언행을 좀 조심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현재 경영진들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약간 그것도 옛날에 같으면은 저런 식으로 아마 그 뭐 행동을 못 할 텐데 좀 많이 달라졌구나 뭐 그런 걸 좀 느껴.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외부에 있는 나조차 느끼는 게 그 어떤 분은 그런 외부에 보인이 많이 보임으로써 정계에도 입문을 했어요. 네, 그만큼 이건희 회장님과 있었던 시절과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사장님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많이 보이느냐 뭐 언패트 행사 이런 거에서도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확 끌어가는 리더십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? 확실히 이제 그거는 좀 이건희 회장님 시절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거는 좀 약하긴 하지. 그리고 아까 뭐 이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고인물도 썩는다고 서로가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크로스 체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스스로가 안 되지 사장님들이.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옛날 같으면 이제 분명히 강한 어떤 감시와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견제를 좀 받지 않는 느낌이 있다. 이재용 회장님이 믿고 맡겨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직원이 뭘 알겠어.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그 느낌이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을 뭐 최근에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 얘기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비단 이제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다른 직원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사내 뭐 게시판에서도 사실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안 올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좀 직접적인 비판글도 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좀 훨씬 강한 비판의 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몇 개 좀 찾아봤거든.